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10월 캘린더로 온통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 법적 쟁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지난 22대 총선, 지난 봄 4월 10일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개월 뒤인 10월 10일 날 끝나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이제 지금 오늘부터 계산을 해보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경찰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기소하거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구자룡 변호사님,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3분 정도 거론되고 있어요. 김영동 의원, 서일준 의원, 조지현 의원. 이게 이중사무소 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네. 이런 게 총선 과정에서도 터져 나왔었는데 이 3분에 대해서는 그런 혐의로 지금 송치가 됐고 네. 민주당 의원들 경우에는 이제 한 10여 명, 그중에 대표적인 게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가 이미 됐죠. 네. 재산 축소 신고, 사기 불법 대출,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은 그 질서가 빨리 확정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굉장히 단기로 잡아요. 6개월. 네. 6개월 동안에 다툴 거 다 다투고 그 이후에는 모두 다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고 그 질서에 맞게 이제 우리가 움직이자 이런 뜻으로 짧게 잡았는데 네. 이 상황에서 이 정도로 수사가 되고 경찰에서 송치를 했다는 거는 경찰이 유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본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거의 한 6개월 가까이를 거의 다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 네. 상황에서 검찰이 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송치했을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거의 기소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무더기 기소, 그러면 이제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그만큼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박성민 최고께요.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은 현역 국회의원들 한 12명, 13명 이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제 한 14일쯤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숫자가 더 불어날 가능성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소시효 날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음 달 1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고민한다라고 하면 이 검찰에서도 더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기소하는 것 자체의 앞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야당 측의 좀 법 해석을 일부러 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야당 측의 의원들만 너무 과도하게 기소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좀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검찰도 어떤 이런 기소를 함에 있어서 이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 움직이는 것이 좀 정확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기소된다고 무조건 다 이제 유죄가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아마 특히 이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들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기소나 고발이 되는 일은 굉장히 많은데 네. 또 막상 마지막에 가보면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각자 의원들이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서 결국엔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을 때 저희가 또다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엊그제 한 신문은 이번 22대 국회, 그러니까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총선 이후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 있는 현역 의원의 숫자를 30명 선으로 예측한 그런 기사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의원 중에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요. 어떤 발언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유죄 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저희 딸은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리보크가 아니라 반납을 했다는 거죠. 발런테러리. 네. 네, 설 변호사님. 네. 이제 조국 대표가 외신 기자회견이어서 그런지 영어를 단어를 2개를 썼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취소가 아니라 반납을 했다. 자발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이 말이죠. 이 문제를 수사해왔던 남대문 경찰서가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를 했어요. 네네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게 된 건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무슨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3월 달에 나온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저도 당시에 이 기자회견을 보고 상당히 조금 특이하다. 아.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러니까 외신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통역을 해주신 분들이 이제 단어를 대부분 쓰면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통 하는데 이걸 조국 대표가 당시에 유독 딱 단어 하나를 특정 지어가지고 이건 좀 리보크가 아니라 이런 발런터리리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잘못이 있어가 이걸 이제 경찰에서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있어서 내 딸의 학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소된 게 아니라 네.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예. 먼저 선제적으로 내가 이걸 반납한 것이다. 네. 오히려 이런 의도를 보였다고 보이거든요. 네. 이제 경찰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 사실 아니냐.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측에서는 이제 취소 처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인데 약간 뉘앙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조국 대표 측에서 해명하는 것을 보면 그냥 이 결정을 우리는 수용했다라는 것이지만 당시에 조국 대표가 얘기를 했던 것은 아니 내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그냥 내가 그냥 아무 별로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데 그냥 내가 이것을 반납을 했다라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서 기소를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법적으로 좀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그 일반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원 해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렇게 파면 조치가 있습니다.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경우하고 강제적으로 그 단체나 기구에서 너는 나가 이렇게 파면 조치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의 경우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요,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 조민 씨가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 소송을 냅니다. 그런데 결국 법원 판단은 부산대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그러자 2023년 작년이죠. 7월 12일 날 복지부가 조민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조국 대표는 그 올해 돌아서 3월에 이제 외신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의사 면허를 반납을 했다. 그 다음에 리보크 당한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서 남대문 경찰서는 이게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검찰이 수사를 더하고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넘긴 겁니다. 자, 박성민 최고께요. 검찰이 기소할까요? 글쎄요, 뭐 검찰이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네. 기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최근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네. 좀 대비되는 효과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예. 검찰의 역효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이 조국 대표가 받고 있는 이 혐의와 관련해서 조국 대표 측의 주장도 저는 일견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네. 경찰 측에서는 허위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이 조국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학위 반납이라는 게 사실은 현행법상 제도로 존재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학위 반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면허 반납. 그렇죠. 면허 네. 반납을 네. 이제 하겠다라고 했다는 것 자체는 더 이상 이제 다투지 않겠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처분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었다라는 네. 주장은 사실 어떤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일부러 허위 사실을 일부러 뭐 반납을 했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이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조금 달랐었던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허위 사실로 처벌할 만큼의 내용이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이 야당 의원들을 만약에 무더기 기소를 하게 됐을 때 네. 최근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불기소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다음 주 부분들과- 초에 이제 가봐야 네. 최종 결정이 사실상 알게 근데 이제 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야권을 향해서는 이 검찰의 잣대가 날카롭게 작용을 하고 여권을 향해서 또는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봄바람처럼 따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가 저는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 변호사님. 근데 좀 사안이 명확히 다른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법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입법 과오로 처벌 규정을 안 만든 게 원인이었기 때문에 사안이 명백히 다르고 야권에 대해서 날카롭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야당에서 당선이 너무 많이 됐잖아요. 네. 그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유독 뭐 어떤 뭐 엄한 잣대를 들이댄다 이게 아니라 당선자가 많기 때문에 당선된 사람은 원래 고발이 많이 들어가고 수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것이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허위 사실 공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반납이라는 거의 표현은 그럼 내가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취소를 요청을 하든지 네. 아니면은 취소 처분이 학교에서 나왔을 때 그걸 그냥 수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분은 재판을 했어요. 예. 그리고 재판을 한 다음에 부산대 의전원과의 소송에서 1심에서 졌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소송을 했는데 고대하고 부산대의전원하고 소송을 두 개를 하다가 1심 판결로 지고 나니까 아, 이거 승산이 없다. 그리고 조민 씨가 기소를 당할까 말까 요 와중이니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그때 취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송으로 다툴 거 다 다투고서 이제 와가지고 자발적으로 반납했다라는 것은 사실관계하고 다르고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걸 모두 다 다툰 다음에 결과까지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리보크가 아니라 발룬터럴리라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고 네. 반납이라는 거의 맥락으로 봤을 때 또 조민 씨가 국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발언까지 앞에 있거든요. 오히려 그 맥락을 보면 허위사실로 평가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저희 시청자들께서 이제 저 진행자를 중심으로 양쪽 의견들을 다 들으셨으니까 판단을 이미 가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아마 신중하게 이제 기소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또 이제 재판에 나가면 재판부의 판단은 또 따로 있을 겁니다.